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척골신경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대부분 신경들은 우리 팔다리에서 안쪽에 중앙 부위로 많이 주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피부에 가깝게 지나가는 신경인 경우에 눌리거나 뼈의 병변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에 신경이 눌리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대부분 신경 포획증후군 그런 말을 쓰거든요. 척골신경에 대해서 구조적인 걸 설명드리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척골신경이 주행하는 사진을 그려놓은 것이 되는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위가 척골신경이 되겠고 팔꿈치 안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뼈의 바로 뒤쪽에 만져보면은 약간 저리면서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척골신경이 되겠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서 척골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일반적인 병이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이 될 텐데 오늘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꿈치 안쪽으로 주행을 하는 신경이 눌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 원안에 척골신경이 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척골신경이 눌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제 팔을 보시면은 팔이 비교적 일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팔을 폈을 때 팔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젊어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통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척골신경의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팔꿈치에도 뼈가 자라는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관절염이 생기면은 뼈가 더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자라야 나는 뼈들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선수적으로 팔이 약간 휘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염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이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초기에는 약하게 신경이 눌려있는 팔베개라고 잠을 자다 보면 손이 저려서 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린감, 보통 저린감에 동반된 통증 같은 게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되다 보면 척골신경에도 감각신경이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데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부위는 신경이 근육을 지배를 하거든요. 마비가 오래된다면 근육들이 위축이 오는데 그건 운동신경이 마비가 와서 생기는 거고 주로 이쪽 엄지, 손등에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근육이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신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손을 펴면은 다섯 번째 손가락 위쪽에 근육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가 다 척골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되는데 그 근육들이 위축이 오게 됩니다. 위축이 온다는 얘기는 근육이 마른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에 보시면은 반대쪽 팔에 비해서도 근육이 말라가지고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보이게 되면 명확하게 척골신경 마비가 꽤 진행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사실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이 다른 일반 병들보다는 차이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의사분들이라면 임상적인 진단을 내리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전도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 근전도 검사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는 부위까지 또는 마비가 오는 정도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MRI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신경 위축을 동반해서 주위에 염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척골신경에 포획증후군이 있는 환자분의 MR 사진인데 노란 원을 보시면 그 부위가 척골신경이 있는데 원래 볼륨보다 가늘어지면서 주위에 하얗게 보이는 염증들이 있다면은 MRI 가지고도 척골신경에 문제가 있다, 마비 소견이 있다는 것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원인이 크게 두 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팔이 선조적으로 각도가 휘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증상이 주로 잘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생활할 때 팔꿈치 구부리는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은 자세 같은 걸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절염이 있다면은 관절염의 염증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증치치료 같은 주사치료를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신경이 눌리는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신경 관련 약들을 좀 쓰면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척골신경 포획증후군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인 척골신경 포획증후군의 수술적인 치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눌리는 부위를 풀어주는 유리술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심하지 않은 초기 상태라면 유리술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팔이 휘어졌다든지 관절염으로 인해서 뼈가 더 자란 경우라면은 그런 단순 유리술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신경의 주행 방향을 위치를 옮겨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치를 옮겨주는 수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 아래쪽으로만 간단하게 옮겨주는 수술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피부 아래쪽에 근육이 있는데 근육 아래쪽으로 아예 옮겨주면은 그 신경의 눌림도 많이 해소가 되고 주행 방향도 굽어져 있는 도로를 직선 도로로 만들듯이 신경의 스트레칭으로 인한 증상도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는 경우라면은 좀 더 결과가 확실하게 좋은 근막 아래쪽에 근육 아래쪽으로 옮겨주는 근막하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수술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이 눌리는 척골신경을 분리를 해놓은 사진이 되는데 중간에 노란 부위가 신경 부위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위쪽 아래쪽은 부어져 있는데 눌리는 부위는 신경이 가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분리를 다 하고 손목이나 손가락을 구부리는 굵고 근육이 시작하는 굵고 거원 부위가 팔꿈치 안쪽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쪽을 절개를 해서 신경을 옮겨준 다음에 근육을 다시 봉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수술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면은 대부분 증상은 좋아지는데 다만 유병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마비 상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에 따라서 회복의 정도나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척골신경이나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약물이나 주사치료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근육이 위축이 오는 근육 마비 소견이 있다면 절대적인 수술에 적응증이 되고 시기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하는 걸 권해드리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주위에 대학병원급이라면 소부나 팔꿈치 쪽 수술을 하는 분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지 수술을 어깨부터 다 하기 때문에 편하게 수술하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각 지역의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